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시장만큼은 26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낼 수 있을까 그 분기점에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시 한번 2590선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어제와 오늘 좀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합쳐서 이 매도세가 9천억 원이 넘게 나왔다라는 내용에 비하자면 오늘의 매도세만큼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수급 쏠림이 심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금 내에서 그 돈이 어디로 좀 몰려 있는지 세 가지 수익 봉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원전 종목들 이야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원전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원전 종목들 그야말로 불기둥을 뽑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확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 돈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었고 10%대 이상대의 급등 종목들을 보인 종목도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대장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4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펼쳐주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4만 원까지 뚫쳐내게 됐는데 원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모멘텀도 있지만 글로벌 차원으로도 다시 한번 탈원책 정책이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스웨덴으로부터도 좀 불려오게 됐습니다. 대선 테마로도 이 내용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전 관련된 모멘텀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같은 에너지 섹터지만 신재생 에너지 오늘 표정이 정말 달랐습니다. 지난주와는 명확하게 180도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RA 폐지 법안에 오늘 그야말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요.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 장세를 피해갈 수 없게 됐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지금의 낙폭을 이용해야 된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조언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 그중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집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형제 그룹주가 급등주로 좀 포착이 됐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급락 종목으로 포착됐던 종목이 하루 만에 달라진 시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8시면 또 대선 토론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다음 주에도 어떤 그런 시세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그런 트레이딩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이 세 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또 마감이 됐고 이제 또 다음 주면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주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시장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좀 5월 마지막 주는 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좀 부정적인 재료들이 조금 나와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우선 네. 그 화면에 좀 보시면서 한번 제가 한 가지 지수를 한번 네.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게 남색 곡선인 241선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하면 항상 깨는 그런 그쵸. 패턴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1년 평균선이잖아요. 241선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좀 깨는 그림. 그러니까 오늘은 좀 되게 애매했거든요. 이거 깬 것도 아니고 깨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돌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좀 저항으로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평균선이 깨질 때 보면 이렇게 투매가 한 번씩 쭉쭉 나오면서 세게 네. 밀렸던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를 인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나온 그 재료들, 시장의 발목을 잡는 재료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 국채 금리는 간밤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힌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사실 이제 금리 관세가 10%가 만약에 보편적인 관세로 유지가 된다면 유지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7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네 하면서 시장이 조금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오히려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대중관세를 지금 30%를 부과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90일 유예가 된 게 24%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실제로 유예가 된 게 끝나게 되면 54% 부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10%랑 되게 괴리율이 멀죠. 그리고 당초에 이제 중국이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국가들 인도나 일본까지 해가지고 좀 빠르게 협상이 조금 타결이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을 시장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딜레이가 되고 있는 점까지도 봤을 때 이게 시장 이제 지금 윌러 이사가 말한 것처럼 이게 7월에 당장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 그리고 그런 실망감이 조금 더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건 결국에 지금 기대 인플레도 매우 높은 수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걱정도 동시에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노이즈를 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 메가 감세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이죠,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되게 심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감세 정책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더 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은 대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지금 방향성을 봤을 때 실패한 내러티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임기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기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재정 지출을 감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부서까지도 이제 설립을 한 건데 지금 이제 목표 자체는 수조 달러 정도의 재정 지출을 감소하는 데 목적을 네. 뒀는데 실제로 지금 감소한 규모가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떤 지출 절감을 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저항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지출에 대한 내러티브가 지금 실패한 부분. 이것도 되게 조금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재정 지출을 감소를 못했는데 감세를 해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채를 또 많이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신용도,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자율을 높여달라는 그런 이제 그 이해 네.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럼 결국에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7.3%인데, 진짜로 이제 인플레이션, 막 CPI나 PCE 지표들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하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버금가는 저는 하락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빠지는 폭이 미국 시장 대비는 조금 덜 할 거라고 봐요. 미국 시장이 워낙 자본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이미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뭐 더 빠질 구간들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긍정적인 뷰가 아닌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이제 이런 내용들, 관세라든 것도 협의가 빨리 된다라든지,
그리고 감세 정책이 다시 이제 멀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높아지지 않게 되면은 하반기 때 오히려 유동성 풀이 더 좋아져서 강세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똑똑한 자본이 들어가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잘 선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거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장이 어려웠을 때 공략주를 소개해드린 종목들 100% 이렇게 넘게 올라가고 하는 것들 제가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증명을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가지 수익 봉투를 뜯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오늘 가장 강력했던 키워드였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행정명령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불기둥을 쏘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있었고요. 굵직한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 무거운 종목이 4만 원대를 결국에는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원전은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안 들고 가시는 분들도 지금 대체적으로 좀 안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은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원전에 대해서 2거래일 전인가요? 전거래일이죠. 추천받았죠. 예, 제가 이제 공략주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그런 종목 참 보면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전은 계속 좋을 거다라고 그쵸.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작년에 전력 설비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를 올해는 원전이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거 제가 1월 달에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네.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대로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전 그 발전소를 사실 추가적으로 승인하는 그 규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완화하는 게 가장 주요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제 28년도까지 착공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조금 네. 다르게 원전은 조금 예외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 자체가 지금 어쨌든 한국에게는 되게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을 400기가와트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4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책 면에서도 굉장히 어떤 커다란 모멘텀이 형성이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손이 수주한 체코 26조 그 이제 수주한 원전이 이게 딱 하루 전에 네. 최종 계약 타결이 되는 딱 하루 전에 프랑스 전력공사의 어떤 행정소송 때문에 이것이 잠정 중단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체코 쪽에서 빨리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체코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계약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인력들이라든지 자본들이 다 투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법이 빠르게 조금 이제 판결이 나고 통과가 되는 대로 빠르게 좀 사업이 진척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얼마 전에 일시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제로가 더 길어졌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이 탈원전 기조가 아예 깨버리고 네. 다시 원전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위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벨기에 같은 경우가 22년 만에 탈원전 선언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폐지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도 탈원전 선언 40년 만에 SMR, 소형 원전 모듈이죠. 이거를 다시 도입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스페인도 이제 정전 사태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9곳을 폐쇄하는 것을 다시 재고한다라는 이야기. 크로아티아는 원전을 원래 사용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SMR을 도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소식. 지금 여러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원전을 다시 수용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산업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기차라든지 AI. 생산성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국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커다란 어떤 산업의 어떤 혁명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탄소 배출 때문에. 근데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규모 에너지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쪽이 저는 원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이런 어떤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추세,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서부터 이런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조를 아예 바꿔가는 그런 것들이 대놓고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전은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종목들 지금이라도 어떤 종목을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고민을 하셨다면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원전 종목 중에서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을 짚어주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좀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에너지 섹터 내에서 오늘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었습니다. IRA 법안이 폐지할 수 있다. 하원에서는 딱 한 표 차이로 결국에는 통과가 맞습니다. 됐고요. 이제 상원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는 이쪽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선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일정을 앞당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정에너지에 대한 어떤 보조금의 삭감을 한다라든지 IRA 법안을 폐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 섹터, 그러니까 업종 자체 전체적으로 향후 몇 년간의 어떤 기대하고 있었던 컨센서스를 조금 꺾을 수 네. 있는 그런 재료, 악재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AI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재생에너지의 성장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같이 저는 성장을 하는 그림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저는 원전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입장이지만 재생에너지 사업도 여전히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 그 방향성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단지 향후 몇 년 동안의 어떤 주춤하는 컨센서스가 주춤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고요.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평단가를 낮추시려는 노력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충분히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정책 이슈 때문에 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 시즌이고 그쵸. 지난주 그 대선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이야기가 그쵸. 후보들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또 세게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거 당일 이후부터는 오히려 제로 소멸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하락이 다 나오고 나서 충분히 바닥 다지기가 나왔을 때 차라리 좀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어떤 악재가 발생을 했고 이 악재가 충분히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된다.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저는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간밤에는 이제 어떤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밀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지만 아직 이제 우리 그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물주를 보기보다는 정책 쪽에서는 저는 아직 한 번 더 갈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관련된 발언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반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네. 좀 매도로 좀 활용을 잘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쪽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기회로 삼아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물론 반등은 반짝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조정은 안 받았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신다면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계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직 이제 또 다음 주면 또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는 게 대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물주보다는 정책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8시면은 대선 토론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 주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쪽을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형지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급등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패션 의류 쪽에 대한 어떤 큰 이슈도 있었고 사실 오늘 그 형지 관련 종목들은 그 이재명 후보 테마주들이란 말이에요. 인물 테마주라고 우리가 우선 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그 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준석 후보 테마주들과 이재명 후보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 간의 어떤 행보에 관련된 것다 보니까 이제 인물주들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인물주
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있기 보름 전부터는 사실 조정세로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 하락을 하고 그렇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선 여부에 따라서 하루 정도 더 반등을 하는 정도지 인물주를 지금은 절대 봐야 되는 시기는 전 아니라고 보고, 만약 반등이 나왔다면 보유자들은 매도로 네. 활용을 하는 게 저 맞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오늘 대선 토론 있잖아요. 8시에. 토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면 에너지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원전주나 그렇죠. 이제 재생에너지주들이 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책 관련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앵커님께서 그 방송 전에 말씀하셨던 뭐 이제 사회 분야입니다. 사회 분야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저출산이라든지 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다음 주에 피날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도 한 번 더 튈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이제 정책 테마가 선거 전에 다음 주에 마지막 피날레 시세가 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추경 예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하지만 정권이 교체가 만약에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추경 예산을 바로 이제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4조 4천억 원 정도가 지금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첨단 산업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중에 또 4조 3천억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화폐죠. 소비 쿠폰 이런데 또 이제 자영업자들 지원을 하는 쪽에다가 또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성장 예산이 11조 2천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일단 재생에너지 쪽이랑 그리고 2차 전기차가 또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경 예산 집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잘 봐야 되는 쪽이고, 그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의료 인프라 이런 쪽에도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뽑아 놓는 것들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 분야의 대선 토론이 8시에 또 진행이 됩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복지 강화,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효율 중심으로 복지를 개편하겠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반으로 사회를 혁신하겠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 중심의 진보 정책이 또 이쪽의 공약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테마주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미리 한번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도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풀어갈 수 있는 이 QR코드 반드시 이용해 주시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장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파란불 키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592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715선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담았었던 종목, 어제와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조금 투톱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여전히 담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또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장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 바로 원전 관련된 종목이었죠. 오늘 현대건설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원전주들 요즘 강한 시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도 원전을 활성화하겠다, 행정명령을 있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리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함께 움직이게 됐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현대 로템도 3.81% 빨간불 켰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오늘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8.24% 급상승세인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에서 함께 담아갔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비주들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비주들이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아모레퍼시픽 빨간불 켰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대차는 1.37% 빠졌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까지도 오늘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다소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리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아모레퍼시픽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 HD 현대 마린솔루션과 한국전력, 현대건설, 삼성물산을 또 담아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소 엇갈렸네요.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의류주 굉장히 강했는데 의류주는 잠시 뒤 코스닥 시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오늘 하나솔루션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11.41%의 하락세로 오늘 기관의 순매도 상위 리스트 1등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0.91% 파란불 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강한 매도세를 출회한 기관이었습니다. 오늘 시프트업 14.02%의 하락세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된 종목이죠. 이 행운의 여신 니케가 중국에서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파마리서치 2.16%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소비주들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서 또 강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인데요. 15.53% 급상승세입니다. 바로 의류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재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코인통,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최고가를 다시 경신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오게 되면서 오늘 감성코퍼레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트론 5.01% 빨간불이고요. 시젠, 주성 엔지니어링을 담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SM, 그리고 바이오니아,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투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엔터주를 중심으로 오늘은 팔았네요.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사실 기관 같은 경우는 엔터주를 또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SM과 DOU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감성코퍼레이션도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실리콘토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인투셀 95.29% 상승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상장했죠. 여전히 기관은 신규 상장한 그 당일날 가장 많이 팔고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에코프로비엠, 주성 엔지니어링과 펩트론이 이름 올리고 있는데 여전히 2차 전지주들은 오늘도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이 언제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타이밍을 잡으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즉 이 시장의 주도주, 똑똑한 돈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잘 잡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박성재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를 저만의 방식으로 잡아내는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스마트머니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죠? 자, 주포들이 뉴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그 뉴스를 먼저 알고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때 들어오는 돈, 즉 뉴스 전에 주포들이 매집한 자금을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해요. 누구나 요 스마트머니를 다 추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머니를 잡아낼 수만 있으면 뭐예요? 어떤 게 가능해요? 자, 손실폭은 적겠죠. 왜?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저점 지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간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점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것이 스마트머니를 잡아내는 건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터질 때 이 거래량들이 주포들의 거래량인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몰린 건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구별을 잘하는 기준, 본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포인트를 보면은, 자, 그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될 때를 저는 항상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구간이다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신호가 어떤 거래량이 터졌을 때 조건식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도에 조금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특정 어떤 종목이 옆자리로 가고 있거나 추세가 없이, 혹은 잔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가고 있을 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변곡이 크게 발생을 해요. 특정 조건의 이제 변곡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크게 커브를 꾹 꺾여 올라갑니다. 이때 보통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커브가 돌아져 올라왔었을 때 바로 매수를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곡이 나오면서 올라가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근데 이날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무슨 의미예요? 이 커브를 만든 건 이 거래량, 돈이 많은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머니 신호와 거래량이 추후에 늘어나는 그 매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신호가 포착된 캔들 저점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고점을 돌파한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종가를 매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매매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5거래일 연속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기법들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손절 추세선. 이거 이탈하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숙지가 되잖아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가장 강조드리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에 습관이 되어 있느냐예요. 습관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계좌 손익률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손실은 20-30% 굉장히 잘 견뎌요. 그죠? 내가 이거를 매도로 확정짓지 않는 이상 이것은 확정된 손실이 아닐 거야라는 손실 회피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현금화를 해야 되면 그것은 손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후에 올라왔었을 때, 추후에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왔었을 때 상대적으로 그 동일 기간 대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것을 방치합니다. 즉 손실 회피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수익은 회피를 못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5%나 플러스 10%까지 올라가면 견디질 못합니다. 매도를 해요. 그래서 한 보유 종목 20-30종목 되는 사람들 한번 포트폴리오를 다 보면 죄다 팔았습니다. 죄다 빨간 사람이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이겁니다. 손익비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초심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30% 먹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왜? 처음 하니까, 거래를 하니까 버티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면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10%도 견뎠는데 나중에는 5%, 3%, 1%까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목표 수익은 낮아지니까 손익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계좌가 점점 떨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손실률이 굉장히 가파라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꺾어 올려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표가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 손익비가 나쁘게 거래를 했을 때 이런 습관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반대로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5%는 못 견뎌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 20, 30%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플러스 20, 30%까지 한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것을 시장에서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오래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종목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100% 올라가는 중에도 제가 처음에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100%나 넘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저는 계속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죠. 가는 놈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방치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냅둬야 되는 겁니다. 수익률이 커질 수 있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손익비가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매 습관을 길들여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좌 손익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여러 기법,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중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무료로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의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쌈지 엔터,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냥 대표 예시 종목 하나만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 종목 2월 12일에 방송에서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드리고 200% 넘어갔죠. 그리고 근데 이 종목이 막 80%, 90% 올라갈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 사도 된다고 했어요. 시장이 인정해준 종목은 계속 올라갑니다. 주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종목들은 냅둬야 돼요. 수익 실현을 하면 안 됩니다.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분할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쌈지 엔터, SAMG 엔터테인먼트가 2월 10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작년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이 되는 종목들은 그 종목들의 긴 사이클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해가 될 거다. 2월 12일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20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2월 18일에 어떤 뉴스가 떴어요? SM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협업 MOU 체결을 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이 2월 18일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트렌드의 전환점, 이 전환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트렌드의 전환점을 잘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어요.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하려면 이게 트렌드가 고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트렌드를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종목들, 변곡점을 되게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 전에 어떤 시세의 흐름,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때 그것들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뉴스는 2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 2월 10일, 2월 18일에 나왔는데,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뉴스가 나오기 전에 MOU 협약 체결하려면 양사 간에 이제 협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 과정 중에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거. 실적 잘 나올 거 회사에서 집계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미리 다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마트머니를 가지고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어디서 포착됐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월 12일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1월 15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 지금 이제 꺾이면서 올라가고 나서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 전환점이다.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뉴스 나온 날이 요 날이에요. 실적 발표가 요 날이고 SM 엔터테인먼트 협업 내용이 나온 날이 요 날입니다.
그 이후에 어때요? 주가가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 안 깨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냐면 1월 15일이에요.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납니다. 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뉴스 나올 때 계속해서 분할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내내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합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도주는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거래량이 지금 바로 늘어난 것들이 확인이 안 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신호, 즉 커브가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면 저는 매수 조건으로 보고요. 물론 이 신호를 보고 나서 모두가 다 이런 시세, 주도주를 잡는 건 아닙니다. 경험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든 아니면 다른 기법 포인트를 가지고든 장중에 같이 한번 대응하고 저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메토의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고 이 기법뿐만이 아니라 기법 자료집, 영상 강의집까지 전체 다 선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에 포착한 종목들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가, 얼마나 저점에서 매수를 잘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삼지엔터와 로보티즈 무려 200%를 넘겼고요. 한화오션, BHI, 유라클까지 100% 넘긴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리뷰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이고요. 이 종목도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기대가 되죠. 아직까지 2차 목표가 10,000원은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 것이 저는 원전이다. 원전은 이제 큰 트렌드다. 저는 트렌드 되게 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 200%가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보려면 결국에 이런 커다란 트렌드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이 그런 트렌드의 이제는 중심이 될 수 있다. 저는 작년에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전력 설비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를 올해는 원전이 보여줄 거다라고 네. 저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재료들은 제가 이제 워낙에 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걸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15일에 이렇게 포착이 되고요. 포착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들이 바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거래량들이 늘어난 것을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고요.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4월 29일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렸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샀으면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아직은 뭐 수익률이 2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오션도 100% 넘어가는 중에서도 매수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지금 23%인데요. 아직 저는 더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목표가 10,000원 제시 드렸잖아요. 1차 목표가는 10,000원이고 당연히 10,000원까지 도달하더라도 전략 매도 하실 필요 없다. 10%, 20%씩 덜어내는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우진을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그대로 2차 목표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은 실리콘2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화장품 중에서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져가는 종목인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사실 실리콘2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되는 게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좋다라는 점 기대를 하시겠지만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유럽에서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쪽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기대가 되는 실리콘2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실리콘2는 저는 그 수익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제조 업체들이 동사의 그 유통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고객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용하는 국가 단위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K 화장품 수출이 작년에 20% 전년 대비 20%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동사가 이제 유통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수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동사가 K 화장품의 수출 추이에 따라서 동사의 수출 추이, 이제 매출 추이도 같이 올라간다. 요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K뷰티 섹터 계속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아직도 매수 가능한 종목 중에도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 제가 대표 예시 종목으로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에도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2월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되고 3월에 거래량 늘어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 저는 봤습니다. 보고 있었던 건데 진짜로 4월인가 5월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400%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커다란 트렌드 전환점에 매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리콘투가 이번에는 그 과거만큼의 퍼포먼스는 조금 제한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더 여기서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제가 5만 원 제시 드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투까지 살펴봤고요. 5만 원 그대로 홀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펩트론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4차 목표가 25만 원 제시가 됐고 현재까지 수익률 108%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일부 종목들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약할 때도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펩트론 지금 100%를 무려 넘긴 종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지난 이 거래 전이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어떤 커다란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주사형에서 먹는 경구용으로 바뀔 네. 거다. 이거 의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정말로 엄청난 수요를 그쵸.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2031년까지, 31년 2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할 거다라는 점에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조금 성장을 할 건데 270조 시장으로 좀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무조건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이제 펩트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 3월 28일.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이론대로 가죠. 주가가 옆으로 그리다가 신호가 딱 뜨면 커브가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잖아요, 실제로. 그죠? 바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4월 2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시세가 100%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예요? 손익비가 좋은 거래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도 배우시고 저한테 이런 것들을 장중 대응을 잘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손익비 나쁘게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2차 전지가 지금 고점 대비로 보면 너무 많이 밀렸고요. 저점에서 계속 물타기 하시던 분들도 지금 다 50% 이상 물려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계속 기다리는 것은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 심리입니다. 근데 동일 기간 대비 이렇게 한두 달 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맨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2차 전지 수술 전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증명을 아무리 드려도 방송 보고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랑 소통하는데 뭐 돈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들어오셔서 좀 대응을 같이 받으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입니다. 지금 10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확실히 보시는 종목이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 종목으로 넘어갈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엔터 쪽을 집중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YG 플러스를 YG 엔터테인먼트를 대신해서 보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 내용을 제가 중간에 다 설명을 네. 드려놨거든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동사의 매출은 음악 서비스 매출이 크죠. 그리고 이제 상품, 제품 매출이라고 좀 잡혀 있는데 이쪽에서도 상당히 큽니다. 45%. 여기도 큰데 상품 매출, 이제 제품 매출이 뭐냐면 아티스트 및 캐릭터 관련 그 MD 매출이랑 음반 인쇄 제작 매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맨 아래 보면은 이게 제가 올해 분기 수출과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전체 그 매출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건데 상품 제품 쪽에 대한 매출에서 수출 데이터만 보면은 올해 1분기가 작년도 거의 전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확실히 매출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YG 엔터와 YG 플러스의 차이는 이제 주요 수익원을 보면은 Y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라든지 공연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이 잡히는데 동사는 음반 음원 그리고 음반 음원의 유통 그리고 굿즈에 대한 유통 그리고 광고 IP 네. IP가 저는 이제 매우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수익이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티스트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IP 사업이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될 거고 이 콘텐츠 기반으로 2차 사업까지도 좀 잘 될 건데 2차 사업이 좀 잘 되려면 IP 사업과 2차 사업이 언제 보통 잘 되냐면 그 아티스트들이 해외 공연들을 많이 다녔을 때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어떤 이제 해외 콘서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트레저라는 그룹은 일본 단독 투어로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해서 글로벌 인기를 입증을 했고 블랙핑크는 하반기 때 또 이제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제가 자세하게 모아놓은 표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미 다 투어가 있었고요. 그죠? 보면은 그래서 매출 잘 나왔어요. 1분기 매출 잘 나왔고요. 최근에 블랙핑크가 이제는 7월에서 8월에 이제 북미 투어, 유럽, 일본 투어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또 다르죠. 그래서 네네. 이쪽에 대한 이제 그 기대, IP 기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분기, 3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차트를 볼게요. 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25일 2번 들어왔고요. 거래량은 최근에 느는 모습. 그러니까 조건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 쪽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방송을 보기만 하면은 대응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더 자세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 꼭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YG 플러스 제시가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아까 보여주셨는데 정확하게 매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월요일 시초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7,000원 그리고 손절가 5,000원인데 목표가 1차 목표가 간다 하더라도 다 정리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고요. 목표가로는 7,0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이 종목 역시 100% 넘는 수익률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 가져다준 수익률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도 그 수익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먼저 접속하시는 걸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스마트 머니 기법도 여러분들의 HTS 차트에 넣어보셨으면 좋겠고 기법 자료집 그리고 영상 강의까지 다 제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다 제시가 됐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